이명박이 박근혜를 만들었거든요. 이명박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박이 그놈은 인류 사기꾼 아이가. 그 정조영이가 무슨 물 두도 저런 건 두지 말 않겠나. 그랬는데. 정권 14번. 예. 그 인류 사기꾼을 찍어주는 그 자체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정치를 너무 모르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참 지금 갖다 대면 호시절이에요, 호시절. 경제 정치 못한다고 여기서 저기서 그게 이제 결국 국민이 그랬다기보다는 또 이 조선일보 이 나쁜 이 나쁜 인간들이 이 인간도 붙여주면 안 된다. 이 나쁜 괴물들이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지. 그렇지만 그거를 암만 무식해도 그걸 파악을 못하고 거기다가 더 잘 살겠다고 욕심을 더 부린 거지. 그리고 찍어준 건데 찍어주고 나놓고 그게 뭐 말하자면 자기 손가락과 자기 눈을 찔른 거나 마찬가지지. 찍으면 그렇게 다 얘기해. 에이구 이 손가락 끊어버리면 가거든 가는데 이명박이는 내가 참 천천히 내가 죽기 전에는 죽어도 그놈은 내가 세사 대통령을 이렇게 죽음에까지 그래 몰아놓고도 또 뭐가 모지래가 일본 놈들 뭐 풍수 보고 뭐 하는 거 있잖아. 기 죽이고 하는 거. 그거를 딱 본따가지고, 무덤에, 무덤을 뭐시고, 물구디기다, 물구디기. 응? 내가 그 풍수를 데려가지고 안에 좋은 데를 잡았거든. 잡았는데 3일 만에 변경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옮긴다 하는 기라. 그리고 그 자리 옮긴 데는 흙을 파보면 시큼해 썩어가지고, 그 뭐 물이 그 위에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 거라. 그래 내가 영부인한테 이거 안 된다. 왜 이래 됐노? 이거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이랄까. 그래 그러는 기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영부인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면 왜 모르노? 이거 안 된다. 네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기다. 안 된다 카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기라. 우리 몇백까지 그래 했어. 그래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어쩔 수 없는 기라. 사람들은 옆에서 전부 다 이거라는 기라. 첫째가 그 대통령의 이제 시체 주인이 첫째가 영부인이고 둘째가 자녀들이고 셋째가 형제라 하는 거라. 세 번째가 그 어쩔 수가 없는 기라 나도. 그래 묘를 쓰는데 묘 위에 또 철판을 내뒀나. 철판을 덮어. 거기 밑에 그 대리석이 쌓은 게 전부 거기 쇳물이 내려가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 빼고. 그래 그 뒤에는 뭐시고 철벽을 쳤지. 철벽을 6m 쳤는데 그것도 또 모자래가 또 12m로 또 넓게 돼. 그래 문화재 장관 유영조이가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명박이한테 압력을 받은 거 아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라. 요 일본 놈식으로 어쨌든 그 산에서 내려오는 전기를 끊자 이기지. 쇠로 해가. 그 작가들이 천지 많은데 유영조이가 왜 성효사이를 왜 뽑노 이기라 나는. 성효사이를 뽑았는 거라. 뽑아가지고 그래가 전부 쇠로 가지고 그래가. 그 여름에 그 묘소에 한 번씩 이리 들어갔다가 오면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 이거가 나온다. 그렇게 논의가 안 됐었나요? 됐는데 우리 유가족들끼리 해가지고 어머니가 처음에 하자 했던 거 안쪽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유가족들 그렇게 우리 금페이 동생은 감옥에 가가 있대. 그 유영전 위원장이 그 장례 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장례 위원장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국민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정부의 돈을 안 탔으면은 우리 가족들끼리 하면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전 국민들이 뭔 이야기 나오냐면 그거 받지 말자. 유가족한테도 했고 우리 이제 유가족 회의 때는 이제 국민들의 그 의사가 그냥 국민의 장으로 국민의 장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장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두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제 안에다가 해가지고 국민의 장도 하고 막 우리는 받지 말자 하고 얘기를 하는데 3일 후에 그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국민의 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공헌아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좀 이제 먼 미래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이제 후손들이 와서 이제
그 묘역을 보기 좋고 넓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택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 국가장려위원회에서 그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안 받으면은 안 받을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걸 받을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 안대로 가야 된다. 그래도 뭐 우리가 근데 이쪽으로 저도 이제 그 묘소 가면 속이 많이 상하고 여전히 같은데 옛날에 우리는 특히나 또 예. 경상도가 또 요교 쪽에 예, 그 고장이잖아요. 그 묘소를 쓸 때 못이라도 하나 들어갈까봐 다 골랐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철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됐어요, 묘소에는. 근데 그걸 그냥 완전히 거부하고 철로 덮은 거는 저도 당장 뜯어내고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어떤 이명박 정부의 압력도 있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말씀 계속해 주세요. 이명박에 대해서 한번 더 계속해 아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반대를 하고 다녔거든. 어? 예,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몸빼떼기 하나 있고 그 공사장에 가서 내가 나동구부를도 저거를 말려야 되겠다. 그 어쩔 수 없고요. 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멋진 공을 만들어 준다 했습니다. 이러는 거라. 그 내가 못하겠노. 그랬는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 게 묘를 뭐 그냥 나도 시도 안 받고 그거를 다시 한다고 내가 꺼지거든. 그 이제 뭐 야구지 마사토를 부어가지고 그래 하기에 내가 기울고 꺼지니까 또 다시 손을 보는데 그또 뚜껑을 띄가지고 뒤전기고 걸어가 띄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서 막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그 작은 사이를 불러가지고 책을 이래 딱 하나 모았어. 그 컴퓨터 있는데 그 진입 신문사에 가가지고 예? 첫째 이게 그거 되는 거 이게 위에 철판을 얹기는 안 맞아요. 막 그 쪼대 헐컬 가가지고 막 얘가 또 막 이게 맞추더라고. 모든 것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10가지를 그 흠돼 있는 거를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연구인한테 가가는 거다. 그 김경수 부르고 김경수도 이렇게 그래서 딴 뭐 회의를 한다 하길래 좀 고쳐라. 딴 거 다 나눠놓고 이 무덤에 철판 이거는 내가 보니까 전부 녹물이 내려가가지고 엉망이고 한데 철판은 걷어보고 대리석을 놓자. 대리석을 놓자요. 그건 한번 의논해보자 하고 내 보는 앞에서 김경수 시기가 문제 내려오락하고 이래 그 날짜 지나가도 이틀 지나도 3일 지나도 내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 그래서 나도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 거야. 노무현 봉화마을 가본 사람, 나 가봤는데 묘역을 위에서 찍어보면 피라미드 형식이에요. 이건 왜 이럴까? 땅이 그래서 그렇다고 쳐. 근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야. 프리메이슨이라고 일루미나티 계열, 이쪽에서 미국 1달러 지폐 뒤에 피라미드 모양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냥 이건 음모설이야. 설.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바닥이 나눠져 있지. 구역별로 나눠놨는데 나눠본 거를 세어보면은 33개가 나와요. 근데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얘들이 33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해. 상징적인 숫자가 33이야. 그리고 33이라는 숫자를 프리메이슨 애들은 계급을 나누는 데 써요. 피라미드 맨 밑에가 1단계고 맨 위에 단계가 33으로 가장 높은 단계예요. 인간들은 계층을 나눈 걸 좋아한다고. 근데 왜 33으로 또 피라미드 모양에 나눠놨을까? 노무현의 묘역을 이상하다 이거야. 이상하다. 그런데 노무현의 묘지가 있는 데는 제일 밑에 단계 33단계 쪽에 있다고. 노무현을 기리는 묘역이라면 제일 위쪽에 피라미드 제일 상단 33등급 쪽에 가야 되는데 제일 1등급 제일 밑에 단계에 가장 하층에 놔뒀다고. 묘역의 주인공인 노무현의 묘지가 제일 밑에 있다고. 이 묘역의 주인공이 노무현이 아닌 거야. 거기에다가 원래 묘지는 아무리 평민 서민이라도 일단 한 단계 돌을 쌓고 그 위에 올린단 말이야. 근데 바닥에다가 녹이 쓰는 두꺼운 쇠를 덮어놨어요. 그리고 무거운 돌로 덮어놨어. 나는 그렇더라고. 내가 이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밟을 수밖에 없어. 묘지를 쇠 있는 부분을. 내가 무릎을 한번 꿇어보니까 무릎 쪽에 녹이 묻어나요. 무릎을 못 꿇게 숭배하지 못하게 발로 밟게 모멸적인 설계라고. 아무리 봐도 녹이 되게 많이 쓸어있어. 노무현을 기리려고 무릎을 꿇으면은 무릎에 녹이 묻어나. 무릎을 못 꿇게 발로 밟게끔 두꺼운 쇠로, 녹 쓰는 쇠를 묘지에는 안 써. 원래 돌로 덮는 거야. 무조건 돌로 덮는 게 동서양의 국룰이에요. 근데 왜 노무현의 묘역만은 녹이 쓰는 금속 무거운 쇠로 덮어놨느냐. 그것도 바닥에 밟을 수밖에 없는 설계를 하고 바닥에다가 또 무거운 돌로 짓누르고 있느냐.
기분이 거시기 하더라고. 들어가려면 무조건 밟아야 돼요. 묘지를 원래 밟지 못하게, 특히나 전직 대통령 정도 되신 분들은 단을 높게 쌓아서 우러러 보게끔 참배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항상 참배자들이 밟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면 녹이 묻어나게끔 하고, 이게 이상해. 기분이 안 좋아.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누굴까? 문재인의 양산사저를 디자인한 건축가 승효상이라는 건축가야. 이 사람이 문재인과 경남고등학교 동기예요. 왜 노무현의 친구가 아닌 문재인의 친구가 노무현의 묘역을 설계를 했을까? 난 기분이 더러워. 이 사람도 서울대 건축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왜 문재인에게 묘역 디자인을 맡겼을까?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게. 다시 민주주의 개혁을 외치는 자는 억눌려서 참배객들이 항상 밟는, 녹쓰는 쇠와 돌 밑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죽어서도 계속 벌을 받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의 개혁의 정신, 정기를 말살하려는 디자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노무현 정신을 억누르는, 짓누르는 거죠. 왜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요. 경남고등학교가 PK 지역에서는 서울의 경기고등학교처럼 엄청난 학맥을 보유한 학교죠. 어떻게 봤을 때 기득권 적폐 세력들을 많이 배출해낸 고등학교예요. 경남고등학교가. 김영삼, 김기춘, 김무성. 김무성은 문재인의 1년 선배고 김무성하고 문재인은 아주 절친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전부터 변치 않고. 김무성은 내각제 개헌을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이고 문재인의 양산 사저를 설계해준 사람이 건축가 승효상이에요. 노무현 묘역도 설계를 하고 문재인 양산사저, 제가 지적했다시피 일본식 느낌이 나요. 창문이 작아요. 작고 폐쇄적이고 직선 위주고 내부 공간은 일본식 인테리어고 경남고등학교 동기로 문재인과 50년 지기 절친인 이 건축가가 왜 노무현의 묘역을 이렇게 설계를 해놨을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적폐의 끝판왕들과 한패가 된 문재인이 노무현의 정신, 정기 모든 것을 다 모멸하고 다시는 이러한 개혁파가 나타나지 않게끔 상징적인 의미로 설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고 의심이죠, 저의. 그리고 문재인의 양산 사저를 새로 졌는데 전에 있던 주택을 사서 다시 다 엎어버리고 새로 지은 건데 그 전에 있던 집의 디자인도 일루미나티예요. 프리메이슨이랑 똑같잖아요. 문재인 양산 사저를 여기를 사서 새로 지은 건데 하필이면 이런 프리메이슨의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집을 샀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뭔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승효상 건축가는 문재인과 경남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동창이고 지금까지도 아주 친분이 두터워요. 근데 왜 이자가 이런 음습한 느낌의 설계를 했나? 승효상이라는 건축가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매우 친분이 두텁습니다. 유민상, 중앙일보에서 상을 만들었는데 승효상 건축가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있죠. 유민상 위원회 발족식에서 송자 전 장관, 연대 총장했던 분이죠. 이홍구 총리, 김명자, 승효상,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강준혁 이사장, 오세정, 송호근 교수, 위험한 사람이죠. 송호근. 이런 사람을 데려놓고 유민상을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유민상이란 건 뭘까? 유민 프라이즈. 서울대 법대 1층에 유민홀이 있습니다. 유민홀은 무엇인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부친인 홍진기의 호가 유민이에요. 서울대 법대, 경성제국대 법대 출신의 판사였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부역하면서 엄청난 돈과 권력을 누린 게 홍진기라는 자인데 홍석현의 부친이에요. 여기에 홍라희 여사, 홍석현의 누나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가 홍석현의 친누나고 또 홍진기의 딸이고 홍진기를 기리는 유민상의 심사위원까지 부탁을 했어요. 홍석현이 승효상 건축가에게. 일제강점기에 반족 행위를 하고 이승만 독재 시기에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서 수백 명을 사망케 하고 유신 정권과 제5공화국에게 부역을 하면서 또 삼성과 결혼을 하면서 재벌 권력 돈을 주게 되고 홍진기를 기리는 유민상을 제정을 하는데 거기에 승효상을 넣었다는 것은 중앙일보 홍석현 적폐 세력들과 문재인과 승효상 다 같이 한패가 돼서 노무현과 같은 개혁파를 모멸하고 죽어서도 참배객들이 밟고 참배를 할 수밖에 없게끔 시뻘건 녹물이 흘러내리는 무거운 철판 돌에 깔려서 모멸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개혁을 진짜 하려고 했고 없는 힘 가지고 노무현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검찰개혁도 하려고 했고 하여튼 승효상도 한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적폐랑 한몸이라고요. 제가 봤을 땐. 홍진기 창조인상에도 승효상 씨가 심사위원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삼성, 우리나라의 최고 적폐 세력들과 한패인 게 노무현 묘역을 설계한 승효상 건축가다. 홍진기 창조인상에 승효상 1호제 대표가 들어가 있다. 또 같은 경남고 김무성과 1년 선후배 사이고 문재인은 승효상과도 한패고 김무성이나 문재인이나 승효상이나 다 내각제 개헌을 찬성하는 스탠스예요. 홍진기, 홍석현, 승효상, 문재인, 김무성까지 다 한패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의 절친 승효상 6년 전에 청와대는 짝퉁 건물이다. 한강변이나 용산에 갈 데가 많다. 청와대 이전을 촉구했어요. 홍석현과 한패, 문재인과 한패. 청와대를 자꾸 떠나자. 이상하죠? 청와대를 떠나재요. 제 방송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청와대를 떠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승효상 건축가가 2016년 11월 청와대를 두고 봉건 왕조 시대의 짝퉁 건물이라고 비판했었어요. 왜 일개 건축가가 자꾸 청와대를 떠나야 된다고 건물이 이건 짝퉁이라고 그럽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승효상 건축가는 청와대 옮겨야 된다. 그것은 박물관으로 놔두고 대통령이 사는 위치를 우리가 평상시 사는 위치로 내려와야 한다. 청와대 이전을 촉구했어요. 어디로 청와대 이전을 추천합니까?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승효상은 한강변이라도 좋다. 용산공원이라도 좋고 갈 때는 굉장히 많다. 용산을 추천했어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구나. 문재인 친구 홍석현과 한패. 승효상은 윤석열이 용산으로 가려는 것도 추천을 해주고 한패 맞네. 문재인과 윤석열은. 그리고 내각제를 함께 개헌을 해나가려는 내각제 세력이 많네요. 아니 건축가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러나. 천공이나 무속적인 것 때문에 청와대 이전했다고 하는 것은 얕은 낮은 차원에서 정치판을 분석하는 것이고 거대하게 정치판을 바라보면 이거는 내각제 세력의 의도예요. 정치적 의도.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 용산까지 추천해준 게 승효상이었고 그러면서 문재인은 2012년부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아니 누가 청와대 돌려달라 그런 적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돌려달라 주장한 적 한 번도 없는데 18대 대선 나갈 때 출마 선언이 청와대를 떠나겠다예요. 국민한테 청와대 자꾸 돌려주겠다고. 돌려달라는 얘기 한 적 없는데 왜 자꾸 돌려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2012년부터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를 떠나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빌드업을 계속한 거예요. 중앙일보 홍석현이 친일파 적폐 세력들의 끝판왕이고 그자의 지령으로 승효상이든 문재인이든 주구장창 청와대 떠나고 내각제 하겠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2012년부터. 그리고 2017년 19대 대선 때도 청와대 집무실을 옮겨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청와대를 돌려드린다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청와대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대요. 윤석열의 워딩이랑 똑같죠. 윤석열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민주적인 척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서 시민과 소주 나누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쇼로 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를 떠나서 내각제 개헌 빌드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청와대를 떠나야 내각제 개헌의 시작이 되니까. 2012년에도 대선 출마 선언이 청와대를 떠나겠다. 2017년에도 청와대를 떠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근데 이루지 못했어요. 문재인이 자기 임기 내에 청와대 이전은 못 이뤘죠. 그리고 청와대 이전하겠다고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문재인이 설치니까 승효상도 청와대 광화문 이전은 권위주의 시대의 종말이에요. 되게 민주적인 조치인 것처럼 문재인이 민주주의 군사 독재 정권, 독재자의 이미지가 있는 청와대를 떠나서 광화문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종말시키고 종언을 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열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중앙일보에 기사까지 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한패가 돼서 하는 수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더러운 정치판의 이면을 제가 해설을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좀 믿고 따라와 보세요. 음모론자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팩트 근거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청와대 터가 참 좋은데 이 좋은 위치를 왜 자꾸 떠나자 그러나? 이거는 내각제 개헌의 의도밖에 없어요. 문재인은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보안사 안기부의 밀정으로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조건으로 밀정 역할을 맡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를 맡았던 게 문재인이었는데 표정 보셨죠? 노무현은 생사를 넘나드는 모멸적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의 표정 흡족한 표정이에요. 아 이제 나의 밀정 인생도 깜방 쳐 넣으면 끝나는 건가? 나도 이제 김현장 갈 수 있나? 문재인이 화가 나거나 열이 받거나 하는 표정은 요 표정이 원래 너무 다르잖아요. 흡족한 표정과 입을 꽉 물면서 눈에 힘을 주는 게 문재인의 화났을 때 표정인데 아주 눈빛이 선해요. 너무 행복한 표정입니다. 뿌듯한 거예요. 수십 년 노무현 옆에서 죽이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인권 변호사 하던 시절에 노무현은 변호사 자격증도 뺏기고 깜빵도 가고 개고생했는데 문재인은 안 갔어요. 검찰 조사 받은 적도 없고 꽃길만 걸어왔는데 계속 밀정짓을 한 것 같아요. 노무현 죽이기를 계속 붙어가지고 표정이 행복이 90이에요. AI로 돌려보면 문재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의심스러워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를 해준 게 문재인이었는데 이인규 전 검사의 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었죠. 무능했던 변호인 문재인, 노무현 주검 위에서 대통령이 됐다. 변호인 문재인의 무능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문재인이 아무 일도 안 했대요. 검찰 수사 기록을 안 봤대요. 노무현의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가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검찰을 접촉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대요. 또 노무현의 변호사라는 문재인이 권양숙이 박연차한테 13억 받았다고 검찰한테 알려줘요. 2009년 기사입니다. 박연차한테 13억 받았다는 걸 검찰한테 알려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권양숙 여사의 변호를 맡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알려줘요, 검찰에다가. 권양숙이 13억 받았다고. 이게 노무현의 변호사고 노무현의 친구 맞아요? 문재인 운명이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애청자분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의식이 없는 상황인데 생존에 있었어요. 완전 죽음이 확정된 게 아니라 병원에 실려갔는데 생존에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가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자살을 했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황이 있다고 갑자기 노무현의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서 유서를 찾습니까? 자기가 찾아대는 거예요. 컴퓨터의 워드 문서의 유서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프린터해서 문재인한테 건네줬대요. 유서라고. 이건 법적 효력 없는 거 아시죠? 법 좀 아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타이핑한 것은 본인이 타이핑했는지 증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쳤는지. 컴퓨터로 친 텍스트 문서 파일은 법적으로 유서로 인증되지 못합니다. 근데 김경수가 그걸 찾았다고 갑자기 유서 찾았다고 하면서 문재인도 변호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유서 맞다고, 자살이 맞다고 언론에다가 후다닥 인터뷰를 해버리고 유서를 가지고 권양숙 여사한테 문재인이 보여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 확실하니까 심장 박동기를 떼자고 설득을 했대요. 아직 숨이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생존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든 연명치료든 뭐든 계속해서 뇌사 상태라도 수개월, 수년이 걸리더라도 살리려고 해야죠. 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서 보여주면서 자살하려고 한 게 맞으니까 심장 박동기 떼자고 했대요. 왜 문재인이 이걸 결정하나요?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경황이 없으니까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컴퓨터 워드 유서를 들고 나가서 언론에 자살을 발표하고 가짜 유서인지도 모르는 유서에 써있는 대로 부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신을 화장해버렸습니다. 조사를 해봐야죠. 이게 진짜 자살이 맞나? 타살의 가능성은 없는가? 이 유서가 진짜인가? 노무현의 친구라면은 당연히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부검도 해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부검도 없이 갑자기 화장을 해버렸대요. 후다닥 화장. 이상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하신 분이에요. 왜 화장을 시키냔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해야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권양숙 여사가 사후 장기 기증을 서약하고 국립의료원 방문해서 서약서를 전달했다. 장기 기증을 하셔야 되는데 서약서까지 쓰셨던 게 뉴스 기사까지 났는데, 노무현이 장기를 구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의 장기 기증에 관한 인식을 앞장서 바꾸는 모범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기증을 서약한 것이다. 장기 기증 서약서를 전달하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렇게 언론 앞에서 장기 기증을 서약하신 분이 이걸 까먹으시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은 탄소 호흡기를 떼자 그러고 화장을 갑자기 해버립니까? 법 전문가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를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자기가 노무현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컴퓨터를 켜고 찾았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황이 없는데 이게 자살인지 사고로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진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김경수는 왜 갑자기 컴퓨터를 켜서 유서를 찾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도 한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경수가 드루킹 댓글 부대 운영하면서 이재명 죽이게 한 것도 사실이고, 산소호흡기든 뭐든 생명을 유지하는 연명장치는 시간이 얼마가 됐던 계속 유지했었어야 돼요. 생존에 계셨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이 이경규의 힐링 캠프라는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실수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수술 뛰어내리신 게 맞냐, 그것도 제가 또 확인도 또 해야 되고, 또 서거 사실을 또 국민들에게 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알려야 되냐, 또 발표가 나온 이후에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할 건가 뗄 건가, 이것도 또 뭐 고민 결정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뭐 시신을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할 것인가, 이걸 왜 문재인이 결정을 해요? 사고가 난 지 얼마나 오래됐다고 왜 생명 유지 장치를 떼자고 이럽니까? 왜 권양숙 여사한테 설득을 시켜요? 그러니까 생존해 있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가 의사야? 왜 문재인이 이걸 결정하냐고요.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일반인들도
가망이 없다고 의사가 얘기를 해도 그래도 좀 더 지켜봅시다. 조금 더 산소호흡기, 생명유지장치 달아주세요. 의사한테 부탁을 한다고요. 미련이 남아서. 근데 빨리 생명유지장치를 떼자고 하고 화장까지 시켜요. 그런 다음에 묘지는 지 친구를 통해서 이상하게 모멸적인 묘지 디자인을 하게끔 해서 노무현을 모멸하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는 노무현의 죽음을 밝힌 것도 제 채널 운영의 최종 목적 중 하나예요. 이재명 정권 만들기, 문재인 실체 밝혀서 노무현의 죽음 진실을 알리기.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여기 허리를 쫙 가르는 시냇물을 만들어놨어요. 물이 흐르도록. 여기도 물이 흐르도록 허리를 쫙 갈라서 길을 완전히 잘라버렸죠. 뭡니까 이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묘지의 수맥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막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원래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왜 이렇게 수맥까지 물까지 흐르게 묘지를 설계를 했느냐.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묘지까지도 녹이 쓰는 두꺼운 무거운 철판으로 덮은 뒤에 또 무거운 바윗돌로 덮어서 길을 말살하고 노무현의 개혁 정신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노무현이 죽었어도 고통받게끔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냇물 도랑 같은 게 원래 공사할 때 물이 흐르던 곳이었어요. 물이 흐르던 곳을 없애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묘자를 만들면 됐는데 왜 하필 요거를 그대로 살려서 허리를 쫙 갈라버려서 물이 흐르도록. 이런 설계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유, 자신을 까잡수세요. 승효상, 문재인의 고등학교 동창, 이자는 중앙일보의 홍석현과 매우 친분이 두텁고 돌아가셔서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돼야 어떻게든 진상을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묘역 뒤쪽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쇠 철판 시뻘건 녹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밑에 까보면 벌건 녹이 스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뒤쪽까지도 완전히 폐쇄적으로 쇠 철판으로 녹이 쓰는 빨간 철판으로 둘러놨어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기운이 흐르게끔 노무현의 개혁 정신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진짜 더러운 무시무시한 설계입니다. 이자는 홍석현과 한패잖아요. 그리고 내각제 개헌 세력입니다. 따위 설계를 한 게 승효상인데 예전에 했던 발언을 찾아보니까 완전 친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웹진 아르코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승효상의 건축 철학을 알 수가 있어요. 승효상이라는 건축가는 조선 총독부 청사 해체 당시에 강하게 반발했었어요. 조선 총독부 해체 김영삼 했었죠. 그걸 강하게 반발했던 자입니다. 이 검을 놔둬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왕실 조선 왕조의 길을 막고 있는 조선 총독부 중앙청이죠 예전. 이것을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민족 정신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죠. 친일적인 사람입니다. 한민족의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는 중앙청 놔둬야 된다고, 해체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자예요. 그러니 역시 노무현의 묘소도 저렇게 길을 억누르는 묘지 설계를 했죠. 당연히 친일파 맞구나. 그래서 문재인 양산 사저도 일본식 디자인을 해줬구나. 문재인과 승효상 아주 무시무시한 세력들이에요. 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 당시에도 건축 학계가 일치 단결해서 철거를 반대했었어요. 대한민국의 법조계건 건축계건 많은 분야가 1세대의 시작, 학문의 시작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일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 친일 건축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후예들이 아직까지도 친일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 보수라는 건 가짜 보수예요. 열공, 반공 타령하는 가짜, 그들이 오히려 빨갱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젊은 건축학과 교수 있죠. TV에 자주 나오고 많은 척하는 교수. 그 사람도 날탱인데 윤석열 청와대 이전 용산으로 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다들 한패예요. 승효상과 다들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 그 교수도. 유현준 씨 맞아요. 유현준도 친일적이고 우리나라의 가짜 보수 스탠스로 주장을 하죠. 항상 기득권이고 조심해야 될 건축가예요. 유현준이 윤석열 청와대 떠나야 된다고, 용산으로 가야 된다고, 국방부는 완전 명당이라고 난리 쳤죠. 승효상은 왜 노무현 묘역 설계를 이따위로 해놨을까?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1년에 중앙일보가 승효상 기사를 무진장 내줘요. 한패에, 완전 한패에. 중앙일보 홍석현하고. 왜 이런 설계를 했나? 스스로를 추방한 노무현의 삶, 묘에 그걸 담았다. 스스로를 추방했대요. 왜 지가 그따위로 노무현의 삶을 해석을 하고 지 멋대로 설계를 합니까? 노무현을 어떻게든 모멸감을 줘야 하는 설계를 해야 했다고 보여져요. 노무현 묘역의 설계 컨셉트가 이거래요. 스스로를 추방한 모두를 위한 풍경이랍니다. 이게 노무현 삶의 방식이 그랬다고 하고, 자기가 노무현의 삶을 어떻게 잘 안다고, 건축가가 무슨 정치를 안다고, 노무현을 자기가 얼마나 응원하고 사랑했었다고 스스로를 추방했대요. 이거는 아주 모멸적인 발언이죠. 승효상도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알기 쉽게 안 하고 굉장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쇼를 끝나게 해요. 돌려서 얘기하기. 노무현 묘역의 설계 철학이 스스로를 추방한다는데 아는 척 하는 거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권력과 지성인이라는 책에서 지식인에 대해 정의한 게 있다. 지식인인 한 스스로 경계 밖으로 추방하여 관습적인 논리에 반응하지 않고 모험적 용기의 대담성에 변화를 재현한 것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자여야 한다.
한다. 유명한 학자, 철학가들 한 얘기들 들먹이면서 아는 척하는 서울대 출신들 지식인이라는 자들 많죠.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야바위 짓을 하는 거예요. 본질이란 것은 노무현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노무현의 삶을 해석하고. 노무현이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낯선 존재다. 친숙함에 대해 계속 반기를 들고 스스로를 낯설어 함으로써 따지고 되묻고 오르면 실천하고 아니면 다시 반기를 드는 사람이었다. 친숙해지면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다. 스스로를 객관화해야 한다. 노무현이 그랬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애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개소리를 대단히 지식인인 척 하면서 씹으려 놓은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노무현 묘역 설계의 철학은 모멸주기예요. 다시는 노무현 같은 개혁파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무현의 개혁 정신을 쌍그리 모멸하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설계예요. 자기가 어디라고 감히 노무현의 삶을 평가합니까? 일개 건축가가 기득권의 반기를 들었다고 읽혀지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낯선 존재, 친숙함, 이런 기존의 정치판에 계속 반기를 들고, 그러니까 낯설음이라고, 독불장군같이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나타나라고 폄하한 거죠. 노무현이 낯설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낯설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개소리를 씹으러 놓은 거예요. 수맥이 흐르게끔. 도랑까지 파놓습니까? 완전 혀를 잘라버리고 길을 아예 절단해버린 거죠.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묘자를 보면. 이 자가 더 재수없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회만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새로 만들어드리고 싶다. 아이고야, 노무현 개혁파 조졌으니까 김대중도 괴롭히고 싶다는 걸로 읽혀집니다. 김대중이 최초의 좌파 진보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절친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를 세무조사를 하고 조직일을 했었죠. 그러니 김대중 너도 땅속에서도 괴롭힘을 당해봐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은 아주 평화로운 위치에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인데 묘자리는 좀 소박하지만 전직 대통령 치고는 뒤에 숲이 있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노무현 묘소도 현충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전직 대통령을 모멸할까요? 전두환이나 노태우, 박정희를 파묘해서 모멸을 주든가. 문재인의 진짜 진보 대통령의 친구라면 김건희와도 친분이 있더라고요. 김건희의 인스타그램에 자기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와주셨다고, 르꼬르비지에 전에 와주셨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김건희랑도 아는구나. 문재인이랑도 알고, 문재인도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에서 주최한 사진전에 점핑 위드 러브라는 사진을 찍어주고 다 같이 한패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이장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나 돼야 그 목소리를 우리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판 부관 참시 같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인식은 하고 계세요. 문재인과 적폐 세력들이 노무현을 죽인 이후에도 괴롭히고 있다. 문재인의 꼬봉 김경수랑 댓글 부대 공작질했던 드루킹 김동완 씨가 이런 증거를 남겨놨었죠.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의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아주 잔인하고 음모적인 조직이다. 친문과 잠시 한패였던 드루킹이 증언을 해주잖아요. 아주 잔인하고 음모적인 조직이 바로 친문이다. 그리고 친문이란 세력들은 정치 조직이 아니라 종교 조직이었다. 적어도 핵심부 10여 명은. 종교 조직이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드루킹이. 김경수와 한패로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드루킹이. 문재인이라는 친문이라는 세력들은 악마와 같은 세력들이에요. 종교 조직 얘기까지 있으니 쎄하거든요. 이재명 죽이게 하는 작업들 지금까지 보면은. 문재인도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2020년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한다는 워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란 무엇인가? 음모론 같은 거 원래 얘기하기 싫어하고 잘 안 믿는데 뉴 월드 오더죠. 새로운 세계 질서. 요게 음모론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여기에 노무현의 묘역을 피라미드식으로 해놓은 음모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 준비하겠다. 코로나가 끝난 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하겠다. 우연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무시무시한 세력이에요. 문재인과 중앙일보 홍석현과 친문 수박들은 무시무시한 세력들이에요. 제가 원래 음모론 같은 거 진짜 싫어해요. 음모론자들 바보들 아닌가. 원래 저는 팩트, 근거 확실한 거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인데 문재인을 파헤치다 보니까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음모론과. 나 음모론은 원래 안 믿는데 자꾸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신세계 질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도 환장할 일이에요.